원일이TV 8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받던 피고인이요 30분 만에 벌떡 일어나더니 재판장님 저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약속이 있어서요. 그랬습니다. 재판받다 말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얘기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오전 10시에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11시에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일정이 있다고 이만 가보겠다고 일어선 겁니다. 재판정에서. 법정에선 판사가 우선이고 병원에선 집도의가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 시작하고 30분 만에 약속이 있다고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재판장 참으로 인내심을 발휘하더군요. 재판장, 당초 5월 28일에 하기로 한 거를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옮긴 건데요. 피고인 최강욱, 오늘 일정이 국회 개원되면서 하는 공식 행사거든요. 재판장, 저희도 사건이 몇백 건씩 돌아가는데 저도 이 사건 때문에 오전 일정을 다 비웠습니다마는 피고인, 어쨌거나 당 대표의 지위에 있어서 공식 행사에 빠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변호인이 끼어듭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될까요? 재판장, 그건 형사소송법상 위법합니다. 허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변호인, 이 사건이 부담스러우신 거는 알겠지만 재판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아니요. 어떤 피고인이라도 기일 변경 신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진행됐고 최강욱 대표 결국 국회 일정이 많이 늦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뭘 물었겠어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재판이 오전 10시인데 국회 기자회견을 오전 11시로 잡았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거 하나일 거고. 재판받는 피고인이 사법부를 관할하는 법사위원회를 신청했다. 이거 적절한 거냐? 이 두 가지가 핵심 질문이겠죠. 최강욱 대표가 기자들한테 쏴붙이더군요. 여러분은 굉장히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알죠?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재판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법사위에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입니다. 최강욱 대표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고 질문의 요지를 스스로 해석하고 기자 뒤에 누가 있는 거냐는 의심까지 다 쏟아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이 기억나는 대목이에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최강욱 피고인 정말 막 가자고 작정을 한 듯합니다. 최소한 재판부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가 뭐 대수라고 기소를 하냐 이 논리로 일관했던 최강욱 대표입니다. 재판 의미 없다. 난 국회의원이고 유권자로부터 이미 무죄 판결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판사가 유별나게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건지 정말 법사위 의원이 될지 모르는 피고인이라 어쩔 수 없이 참고 끌려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같은 피고인 국회의원이 한 명 더 있죠.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역시 법사위에 신청을 했어요.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논쟁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최강욱, 황운하 둘 다 법사위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법사위 신청 민주당 의원이 한 명 더 있네요. 김남국 의원. 조국 지킴이, 조국 백서 필진으로 선정이 됐었고 개국본 거기에 주역이었죠. 조국을 옹호하는 시민단체 연합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금을 모았죠 그 당시에. 그런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4억 원을 날렸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범인 잡혔다 소식은 없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4억 원을 날리고도 3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국 백서는 안 나오고 있냐고 돈 냈던 사람들이 김어준한테 공개 질의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 김남국 의원이 검찰개혁하겠다, 사법개혁하겠다 하면서 법사위를 신청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소감을 묻는 기자회견에서는 금태섭, 박용진 선배 의원처럼 소신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이 징계를 받으니까 이런 글을 SNS에 올렸더군요. 금태섭 의원님,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론을 안 지킨 이유로 경미한 징계를 한 것보다 조국 프레임으로 안 된다는 논리로 경선 못 치르게 한 것이 100배 더 폭력적이었고 비민주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금태섭 지역구를 총선 때 노렸는데 조국 대 반조국 구도로 선거가 가는 게 부담스러워했던 민주당이
김남국을 안산 단원을로 지역구를 돌렸죠. 그 경위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김남국은 더 이상 금태섭을 소신이 있어서 닮고 싶은 선배 정치인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정치적 기소라고 그래요. 재판에 넘겨지면 이미 유권자로부터 무죄 판결 받았다고 합니다. 소신 표결한 의원은 배지 떨어진 뒤에도 징계합니다. 연일 언론에 의혹이 보도되면 탈탈 털린 조국이 생각난다 그럽니다. 초선 배지단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 윤미향, 범여권의 이른바 친조국 의원들의 이런 언행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제하라고 말리는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앞에서 감싸고 뒤에서 밀어줍니다. 이해찬 대표는 한명숙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끝내 이해 안 되는 점이 많다. 사법부,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이 소리 끝내 안 했습니다. 재심은 법적으로 어렵다 하니 검찰 조사 과정 재조사 그거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을까? 이게 다 이해찬 대표를 보면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유재수 집행유예 석방에 이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혐의는 인정되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랬어요. 고령이고 몸이 불편해서 굳이 구속 필요 없다고 판사가 영장 기각 사유를 적었더군요.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뇌물 혐의 구속영장 이것도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정치자금 공범 수사라면서 수사를 확대했는데 관련자들은 이게 기각이 되니까 전형적인 별건 수사다 이러면서 오히려 검찰을 역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이 법사위 배정되고 조국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 법사위 배정되고 조국 지킴이 김남국 법사위 배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조차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차분히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일반인 피고랑 다를 순 없습니다. 일갈하고 호통쳐야 할 상황에서 판사는 고도의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의심나면 마땅히 수사를 해야 될 검사는 정치검사 비아냥 소리 들어가면서 위축됐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한 기자는 뒤에서 누가 시켰냐 공격받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선 소명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집권 여당의 지도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명됐다. 검찰 조사 돌파 가능하다. 감싸 안고 있습니다. 당대표 면담하고 나온 의혹의 당사자 의원은 증빙 공개 대신 지지자 편지를 공개했어요. 검찰 수사에 앞서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 177명 분명히 한 목소리는 아닐 거고 금태섭 징계 반대했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데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일절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의 부침과 민심의 변화를 겪어본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집권당 대표도 아니고 목소리 높은 선동가 정치인도 아니고 그들을 떠받치는 20% 묻지마 지지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라는 집단 지성, 합리, 이성, 균형을 중시하는 국민은 이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다고 전 믿습니다.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이건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 이런 진영의 문제도 아니에요. 권력은 힘이지만 민심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점점 세지면 힘있어 보이는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가는 게 이치이고 섭리 아닌가 싶습니다. 오만과 독주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가지고 20년, 100년 장기 집권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의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